서서히 꽃이 필 준비를 합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견디고 봄 햇살 따라 뿌리 끝에 힘을 줍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년의 그 봄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포근한 봄 기운을 담고 왔습니다. 하나 둘 겨울 눈이 터지고 다시 찾아온 계절을 함께 입을 모아 합창을 하듯 그렇게 봄을 노래하겠지요. 얼마 전 문이면 대청호 상류 지역에 갔더랬었습니다. 벌써 봄맞이가 피었더라고요. 추워도 그들에게 저장된 생채시계는 어김없이 작동을 하나 봅니다. 이제는 우리도 어깨를 펴고 봄을 맞아야겠습니다. 계절의 봄이 아닌 인생의 봄 말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죠. 오늘도 즐겁게 화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이명훈입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길. 여보 안녕히.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자연의 세계는 늘 평온한데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은 왜 이리도 시끄러운 걸까요? 말하는 것은 청산유수인데 들여다보면 구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으니 그 구석구석이 얼마나 지저분한 곳인지 짐작이 갑니다. 말로는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위와 부귀영화만 생각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가먼이설에 속아서 비폐해져 가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받으며 살아온 교육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도덕이라는 과목이 없어졌고 국민윤리라는 과목도 사라졌지요. 바른 생활이던가 그 과목도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불러지다가 언제인지 모르게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런 지경이니 사람의 도리로 살아야 하는 교육은 전혀 받지도 못하고 자라왔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아집만 생긴 겁니다. 많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를 읽고 느낌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은주 시인의 세 번째 시집 풋사과 머뭇거리다를 읽으며 시집 속 시를 감상해보는 시간으로 해볼까 합니다. 곽은주 시인의 시집 풋사과 머뭇거리다 이 시은 2024년 말경에 발간된 시집인데요. 세종시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하는 시집이라고 합니다. 총 4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1부는 들, 2부는 숲, 3부는 길, 4부는 빛 이렇게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어떤 시들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시는 창문 옆 빗자루 읽어보겠습니다. 창문 옆 빗자루 곽은주. 쌀이나무는 누구를 때리지는 못했다. 마당을 쓸고 난 뒤 한곁에 있다가 다시 마당을 쓸곤 했다. 돌멩이 위에 서 있다 바람에 흔들려 주었고 풀섭처럼 자라 가지끝 손톱마다 붉은 마침표를 달고 입을 다물었을 뿐이다. 깊은 산소가 아닌 낮은 언덕 사람들 언저리에 있다가 그리그리 맴돌더니 원망의 말로 누구도 때리지 못하고 창문 옆 세워둔 쌀이나무 빗자루가 되었다. 이어서 천왕사 동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왕사 동자 곽은주. 두견새 소리 번지면 산벚꽃도 얼룩얼룩 그렁그렁 아이 내려다보는 눈길. 유채꽃 환한 길 따라 누가 올 것 같아 괜스레 울먹울먹. 월출산 삐죽바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산벚꽃 쓰러져 분분히 날리는 어미가슴 모유 같은 꽃 이파리. 산뜻한 살결 여리여리 괜스레 이유 모를 눈물. 아무도 모른다는 어미. 저울로 걸어도 부끄러워 누르는 눈물. 천천히 엎고 안아주는 하얀 산벚꽃. 이어서 봄날은 길었다 읽어보겠습니다. 봄날은 길었다 곽은주. 봄날은 길었다. 2월 가랑비 내려 질척해진 길에 신발 무거워지고 새학년 의자 책상은 아직 추워 벚꽃 다 떨어지도록 난로 없는 도시락 먹자니 썰렁하고
개나리 피어야 창문에 노란 햇볕 모이고 5월 쫄깃한 시험기간 보내고야 제대로 된 봄이 오는 것이었다. 딸기밭으로 몰려가 향긋한 봄을 안고 뱅글뱅글 춤추며 깔깔거리며 따뜻한 봄빛, 그러고도 6월 말 장마가 오기 전까지 꽃들이 차례로 피고 보리를 거두고 병아리가 중딱이 되어서야 여름이 오는 것이었으니 어설피 추운 날들로 가만히 오다가 축제 노래로 나팔소리 터뜨리는 여러 이야기 속삭이던 길었던 봄날, 길었던 유년. 네, 한편 한편의 시가 참 다정다감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입니다. 봄을 맞는 그런 느낌들, 꽃잎이 분분히 날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꽃잎의 그 색깔까지 들여다보는 그런 시인의 세심한 관찰력과 심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시 잘 읽었고요. 이어서 읽어드리는 시는 없는 것들의 액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는 것들의 액자, 곽은주. 푸르른 초원, 자그마한 집, 노루가 멈춰 쳐다보니 낯선 여행객이 미안코, 한두 송이 꽃 한들거려도 언덕풀 한 번에 흔들거려 바람 방향 비스듬한 나무 그늘 누운 소, 아름다운 이야기와 대구, 맑은 시냇가 검은 흙 둔덕, 아이의 발목 같은 풀대 상큼하여 모든 전설이 돌아오는 풀내음, 연이어 이끄는 풀언덕, 내려놓을 짐도 없는 한가한 들판, 그림 같은 그림. 이 없는 것들의 액자라고 하는 제목을 보고서는 참 궁금했는데요. 그 의미가 또 다르게 이렇게 들어있는 시네요. 아름다운 초원을 무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길이 은근히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음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고에 사는 고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 제목도 좀 생경하고 뭘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시 제목이에요. 창고에 사는 고래, 곽은주. 아버지 유일한 유산, 파도 들락거리는 창고 27평 등기에 고래가 실려왔다. 동해며 남해 헤엄치던 월포, 10년 동안 먼 곳이나 아침 날씨 살펴도 바닷가 날씨 기웃, 컴퓨터 앞에도 성게며 도다리가 궁금, 잠자는 동안 꿈에 해초 푸르게 자라고, 작은 책상으로 바다 일렁이고 배 나가고 들어온다. 버려둔 창고 앞 파도 푸르게 철썩여 아침마다 푸른 걸음으로 커피를 사러 가기도 하고, 배정박한 방파제 바람 거칠게 불면 옷깃 여미며 전철역으로 뛰어가기도 한다. 힘든 날이었을까. 전철에서 졸다 고래 울음소리에 깨고, 창고 구석에 고무줄 드러난 물안경이나 꿰맨 통발 비릿한 냄새 밀려와 배 띄워 오후 구름을 본다거나 갈매기를 놔준다거나 사무실 창문 항구되어 뚜뚜 백고동 울린다. 작은 창고라도 정부치고 살아라. 살아있는 고래, 일주일에 5일 바다를 헤엄쳐 온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읽혀지기도 하는 느낌이 다양한 그런 시인데요.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유적으로 비유한 그런 삶의 어떤 한 장면일까요? 아니면 어느 동네의 그런 아름다운 그림 같은 풍경일까요? 참 잘 읽었습니다. 우리 곽은주 시인은 그림도 그리십니다. 그렇기에 이런 풍경 하나하나가 아마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2월이라는 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월, 곽은주. 스치며 나는 물오리, 치솟던 서리발로가 푸슬푸슬 오솔길, 이끼 홀씨 하얗게 얼어 볕 나지막이 샛강에 흘러드는 차가운 속삭임, 겨울 이야기 깊이 새긴 굴참나무, 쨍한 하늘에 눈물 없이 말라가던 잎, 나는 기꺼이 바스라지고 새신을 쉬는 너는 물 위 저교하다.
껍질 투박한 손에도 나지막한 온기 볕은 가만히 안아준다. 네, 읽어서 내려가는 그런 사이사이가 참 따뜻합니다. 마지막에 볕은 가만히 안아준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읽는 제 마음도 따뜻하게 안겨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양지은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날까지 지켜준다고 내 손 잡고 눈물로 맺은 언약을 잊지 마시오. 강물에 떠내려가는 마지막 마지막 꽃잎 필세라 이 손을 놓지 못하오. 님이여 움켜쥐시오. 가지마 가지를 마오. 그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시를 읽는 마음은 늘 정갈해야 합니다. 읽으면서도 시 속에 내가 화자가 되어 동화되어 보기도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시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는 시입니다. 2부 속의 시인데요. 숲이라는 작은 주제 속에 있는 시인데 어떤 시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릴 시는 풋사과 읽어보겠습니다. 풋사과, 곽은주. 그만 멈추었네요. 늦은 비 오더니 소식 없어 저녁 뒤니 또 한 알. 가슴에 몇 알씩 쌓이네요. 선물할 수 없어 어설픈 정원 기퉁이 조용히 묻어있는 몇 알인 줄 알았는데 오래 있네요. 붉고도 찬란한 10월 정원. 선물할 수 없는 부끄러움. 그만 멈추었네요. 기도도 멈추었네요. 바람 실려 멀리 가다 뒤돌아 성장하지 않는 어설픔. 새콤한 날 처음 열매였어요. 네, 풋사과, 아직 다 익지 않은 그런 풋사과 몇 알이 정원뜰에 열려있는 걸 보고 쓰신 게 아닌가 생각도 되고, 또 이미지로 전에 보았던 그런 풋사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쓰신 거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다 떨어진 것은 아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떨어진 것은 아니다. 곽은주. 무엇으로 건넸기에 남아있게 되었나. 6월 말부터 장마, 긴 날들 축축함. 멈추었으나 간간히 태풍, 긴 밤들 어둠. 길어질수록 허물어지더니 깊어질수록 사그라지더니 무슨 대답 새겼기에 남아있게 되었나. 번개 칠 때 하얗게 질리더니 빗속에서 잎을 손톱만큼 모으고 어둠에서 가지로 힘내 촛불 켜더니 비갯날 찬란한 과수원 가녀린 가지 끝 대답.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수원의 그 이파리 하나가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잎이 떨어졌지만 다 떨어진 게 아니고 그래도 가녀린 끝에 잎이 하나 달려있는 거, 그런 이미지가 읽어내는 내내 제 마음속에도 그려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삶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살아가는 날들이 매일 좋은 날들만 아닐 것이고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 겪으면서,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그런 아픔들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아픔을 겪으면서도 다 떨어진 잎이 아니고 그나마 나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가지 끝에 이파리 하나가 희망이었고 꿈이었고 사랑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시 읽어봅니다. 기억의 끝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의 끝, 곽은주. 밭에 남아있던 배추 동강이 완전히 녹아내려 줄기 흔적 없이 허연 손자국, 나뭇가지 더 검어져 새가 한두 번 날 뿐. 미처 못 거둔 푸성귀들 허옇게 녹아 잔영조차 남기지 않는 죽음은 그런 것. 푸르던 배추밭의 웃음 잔영으로 너의 우주에 머물러 가끔 반짝이는 별빛 너 또한 별 되어 흩어지면 너의 잔영은 유성으로 떨어져 너를 기억하는 이들 가슴. 희미한 반딧불로 얼비치다가 시간 따라 쓰러지는 죽음은 그런 것. 네, 가을에 다 걷어들이고 남은 배추밭에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이 겨울이 되면 허옇게 이렇게 말라서 또는 다 시들어서 그렇게 버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이렇게 시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읽어보는 시는 비어있는 집 한번 읽어볼까요? 비어있는 집, 곽은주. 소금바람에 녹슨 문 열면 옛적 사람 바다를 망망히 보던 창가. 창문에 빛 한 다발, 나무 계단 삐걱 소리, 거친 일손 비로소 녹이던 따뜻한 찻잔. 거두지 못한 빈 그물, 배바닥 붙은 소금 거품일랑
따뜻이 말려지던 포구향에 널어놓은 그물, 태풍에서 돌아오던 어부, 창밖 바라보며 함께 말려지던 의자. 네, 요즘에 한국 어디쯤 가면 이렇게 집이 사람 사는 집인지 혹은 비어있는 집인지 분간도 안 되지만 이렇게 마당이나 어떤 그런 언저리에 이렇게 어구들이 널려있는 그런 집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인들은 어디를 가든 어떤 여행을 하든 어떤 풍경을 보든 그 잔영들이 다 이렇게 식감이 되는 그런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어느 항구에 이렇게 갔을 때 어망들을 보면서 썼던 시도 생각이 납니다. 자, 이어서 보는 시, 나 없이 꽃이 핀다. 한번 볼까요? 나 없이 꽃이 핀다. 곽은주. 꽃은 나 없이 있다. 바람은 우리 없이 있다. 우리는 의심하여 생명을 박제하고 여기 온 이유를 묻다가 추측하며 궤적에서 서성이지만 그 이유가 아닌 순전한 미래는 범위와 감각의 풍경을 걷어낸다. 아직 닫히지 않은 세계가 꽃이다. 바람이다. 기묘한 형태의 표준성, 무의미한 경로. 아니, 전복이 아니라 우리 없이, 나 없이 집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로 꽃이 핀다. 바람이 분다. 네, 참 좋은 시입니다. 다음 시는 개구리라고 하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구리는 요즘에 이제 봄이 막 시작이 되면서 제일 먼저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죠. 참 개구리에 대한 정겨운 추억도 많이 있습니다. 자,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개구리, 곽은주. 자잘한 벌레 먹고 뱀에게 먹히곤 해서 왕눈에 팔짝팔짝 덜어는 먹히고 덜어는 살아. 풀숲에서 별과 함께 노래가 되니 젖은 풀 속 맑고 산뜻이 여름으로 걷는 이들 가끔 마음 끈풀어 잊었던 얼굴 하나씩 떠오르게 하는 풀 우거질 때 나는 개구리고 싶다. 산다는 것 천천히 별이 스쳐내리듯 들판의 일상 젖은 노래 되어 지나는 이들 잊었던 노래 한마디 떠올리는 초록 개구리면 더하지 싶다. 네, 우리 곽은주 시인께서는 참 시의 그런 다양한 느낌과 소재가 제목을 읽으면 뭐지 하고 읽어볼 수 있게끔 그런 끌어당기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좋은 시 이렇게 쭉 읽어내리는 이 시간이 더없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고맙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네요. 자,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태형입니다. 바람길. 길을 걷는다. 끝이 없는 이 길 걷다가 울다가 서러워서 웃는다. 스치듯 지나는 바람에 기억보다도 뜻이래요. 텅 빈 내 가슴 울다가 웃다가 꺼내본 사진 속엔 빛바랜 기억들이 나를 더 아프게 해. 길을 걷는다. 끝이 없는 이 길 걷다가 울다가
서러워서 웃는다. 스치듯이 나는 바람에 기억보다도 애일 듯이래요. 텅 빈 내 가슴 울다가 웃다가 보내본 사진 속엔 빛바랜 기억들이 나를 더 아프게 해. 길을 걷는다. 끝이 없는 이 길 걷다가 울다가 서러워서 웃는다. 서러워서 웃는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어떤 때는 가끔 날개가 있었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다소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그 자유스러움이 마냥 부러워서 그런가 봅니다. 누구나 가지는 생각일 수 있을 텐데요. 현실 속의 나와 꿈 속의 나를 가끔 잊을 때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죠. 오늘은 곽은주 시인의 시집 풋사과 머뭇거리다 속에 실려있는 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는 시입니다. 3부에 있는 시인데요. 길이라는 작은 주제 속의 시들인데 어떤 시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시켜드릴 시는 캠핑카 행렬입니다. 캠핑카 행렬, 곽은주. 길 내고 가로등 세우고 집을 지었는데 모래가 날린다. 바닥에 사막이 흐르고 있다. 푸른 풀 찾아 낙타가 울고 마른 뗏일감 찾아 걸으면 자동차 몰고 가는 신호등 유목민 이끌어. 사막의 강 푸석한 흔적 오아시스의 기억 휴게소. 목마름의 줄기 유물처럼 우물로 고여 멈추어 물을 마신다. 낙타의 목만큼 긴 요령 소리 빵빵. 게르를 지고 태양의 언덕 보랏빛 분홍빛 노를 간다. 네, 요즘엔 어디를 가나 이런 캠핑카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제가 사는 세종시에도 넓은 공터 어느 한켠에 가면 꼭 캠핑카 몇 대씩은 서 있더라고요. 어쩌면 나중에 이 캠핑카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해보기도 합니다. 가끔 뉴스에서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요.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고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곽은주. 이대로 달리면 하늘 위로 오르는 걸까 무한대. 여기서 더 달리면 떨어지는 걸까 무한대. 하늘은 검은 땅, 땅은 푸른 하늘. 뒤집혀 보일까? 원래 그렇지 않았을까? 길 양쪽 불빛 은하수되어 초롱한 별로 하얗게 흐르다 작은 집 옹기종기 입김 나는 창으로 쑥 들어가지 않을까? 이정표 손 흔들어 갈림길 속도를 줄이시오.
뒤집혔다면 다시 뒤집으시오. 고속도로 출구. 일정 속도 없이 엎치락 뒤치락. 이제 길고 짧은 마을의 속도로 말해야 한다. 때론 차갑게 얼어붙은 창문, 때론 웃음꽃 자지러지는 그 창문. 신호등 앞 멈추어선 마을 입구. 그 다음에 읽어보시는 외지 직장인. 또 궁금해서 눈길을 잡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 실까요? 외지 직장인. 곽은주. 가을 과수원 길 돌아 하숙집으로 가는 고향산이라야 쓸쓸한 가난. 깔리는 어스름길 돌아 하숙집 방문 열면 저수지나무 그늘 일렁이는 식어버린 방바닥. 이도저도 아닌 청춘인데 마른 가지 버들인 양 그래도 설레는 푸릇한 떨쳐 일어서는 무언가. 그러다가도 추위가 손 비비며 20살 초반 저수지 및 외지 직장. 아마 어디 외지에 직장을 발령받아서 가서 거기에 들었던 하숙집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좀 많이 썰렁한 그런 차가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럼 원래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외지에 나가서 생활하게 되면 고생도 많이 했고 힘든 부분도 많았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추억으로 끄집어낼 수 있음이 참 행복한 겁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과꽃 드로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꽃 드로잉, 곽은주. 애잔해 보일까봐 구절초는 서랍 속 넣었어요. 멋진 신여성 백합조차 왠지 어려워 서랍에 두고 후일 만나려고요. 허술한 담 밑 말갛게 창고 옆 풍성이 바람에도 서리에도 반짝이네요. 하늘 흐르는 바다 흐르는 남색 갈래갈래 파랑 자주 갈래갈래 뚝뚝 떨어지는 보라색 고백. 곱던 날 환상으로 날아가 꼭두선이 관쓴 누이 얼굴. 담밑 풀처럼 보통인 채 속으로만 여린 채 평생 어랑어랑 피어 있어요.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곽은주 시인은 그림도 그리신다고 했어요. 그 그림 그리는 과정 중에서 그런 어떤 느낌이었나 봅니다. 꽃을 그리는 그런 느낌일까요? 자, 다음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시는 창순의 대문 말뚝. 창순의 대문 말뚝, 곽은주. 늘 대문 앞을 멀리하는 적이 없는 눈 큰 아이. 꼬질꼬질 때가 미쳐 못 가린 여린 볼과 솜털 보송보송 세우고 홀로 집을 지켰다. 어두워야 오는 어미 아비를 기다리는 어둠 속에 아부이 반기는 아이 소리로 동네의 저녁은 마감되곤 했다. 다 늙어 이제껏 그 동네 사는 그 아이 큰 눈은 찌그러지고 손도 거칠어 옹이 졌는데 새로 고친 대문을 힐끔거리다 타짓딸이 어에 온다고. 외로움이 마당 앞을 빙빙 돌아 괜스레 찡하니 마루꽃 매달린 기다림에 지가 아비의 자식의 버팀목인 줄 모르고 돌아오는 이정표인 줄 모르고 대문 앞 연신 지키는 눈 큰 아이. 그랬죠. 참 어렵게 살 때 아마 1960년대 70년대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런 추억이나 이런 아픈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고 늘 드는 생각이지만 곽은주 시인님의 이 시는 참 제목부터가 조금 좀 특이하다고 할까요? 독자들을 이렇게 시선을 끄는 그런 제목들이라서 읽어보는 내내 참 따뜻한 마음도 들고 또 안 읽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마력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입니다. 소년의 비탈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의 비탈마을, 곽은주. 먼 바다 끝 부서지는 빛 알갱이 쭉 뻗어와 어린 팔다리 키우는 대숲 기댄 섬 비탈. 찰박찰박 이야기, 팔다리 다 자르더라도 떠나고픈 마을. 푸른빛 어른거리는 언덕 모질게 박힌 바위 떠나
함께 떠나 돌아가지 않는 여전히 녹록지 않은 물결에 떠도는 심장들이 속으로만 부르는 소리, 웅웅거리는 마을이 소년의 집이라 했다. 푸르다 하얗게 질려 소금으로 온고되도록 썰물과 밀물로 부르는 늙은 심장들의 소리, 마을 안 웅웅거리는 날마다 깎이는 바위가 기다리고 있는 바다로 에워싼 섬, 소년의 집은 그 비탈에 있다고 했다. 네, 지금까지 몇 편의 시를 쭉 이어서 소개해드리고 간단하게 제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용임입니다. 헐헐헐.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부질없어 비움도 부질없어 정사는 나를 보고 발없이 살라 하네. 버려라 벗어버려라 헐헐. 사랑도 미움도 버려라 벗어라 헐헐헐.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장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버려라 벗어버려라 헐헐. 탐욕도 성냄도 버려라 벗어라 헐헐.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곽은주 시인의 시집 풋사과 머뭇거리 속에 있는 시들을 읽으며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는 시는 사부 빛이라는 주제 속에 들어있는 시 몇 편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 읽어드립니다.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곽은주.
직립 해제, 방바닥에 붙어 가끔 눈떠 벽면 새삼스레 마주하기, 빨간 줄무늬 티셔츠 걸려있는 하얀 벽, 태양을 가리는 조각구름 창, 하늘이 여러 형태로 조각되고 명암 차이를 보이는 구름의 두께, 장면을 바꾸어 밀어주는 바람, 교실 창문 모양 벽지의 고시원방, 내 방 벽으로 창문 벽지를 바른 옆방, 도로 옆 병실, 플라타너스 그늘 일렁이는 하얀 창, 또렷한 순간의 긴 걸음, 그 어떤 하루가 동에서 서로 흘러가게 두기, 직립 해제의 사치, 언제나 사각 창문.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꿈과 희망과 하고 싶은 일들은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볼 시는 순간 숨을 쉬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간 숨을 쉬네. 곽은주. 갯벌 염전을 만든다고 연병 떨던 뜨거운 풀들 쉬어지고 소금물에 주름질 때 소금기 머금어야 해당화 향 짙다나 그리 구슬려도 돌이 없던 가난 뿌연 소금 덩어리 발도 입도 허연 도시거리 돌고 돌아도 소금기 서걱대는 얼굴뿐이여라. 골목벽 기대 황급히 눈물 가리면 순간 돌아가 있는 해당화 언덕, 가로등 걸어오는 저녁 검은 게 거뭇하게 짖는 해풍에 낮게 크는 나무처럼 숙이고 걷는 소금 바다에서 먼 도시 뒷골목 수도 따라 염전물 찰랑 빛 여울 따라 둔벙 긴 잎 함초 출렁 순간 짠내 순간 숨쉬는 해당화 언덕. 어느 염전의 조용한 풍경이 그려지는 시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등대도 견디는 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대도 견디는 중. 곽은주. 북극성 안 보일 때 함께 있을게. 안개 내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우뚝 서 있을게. 등불 들고 있을게. 회오리 광풍 조각배 뒤집을 때 굵은 밧줄 다 던져 빛 비추고 있을 거야. 파도 뚫고 반짝반짝 손 내밀 거야. 큰 소리 부르고 있을 거야. 여전한 눈매로 마주 바라며 항구 안식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별빛 없는 시면이 잡아당겨 곤두박질하다 솟아오르는 순간 또한 버티며 서 있을게. 혹여 나마저 내가 안 보여 캄캄해도 생명항에 빛 붙들고 표류하는 바다 견디고 있을게. 네, 등대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쓴 시 같습니다. 참 잔잔하게 올려오는 그런 등대의 심정 그런 것들이 사랑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프닝에서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했는데요. 추워도 땅속으로 흐르는 봄 기온이 차오르면 나무들의 뿌리에 물기가 흐르고 부풀었던 꽃눈은 꽃 피울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대지가 기지개를 켜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으면 이제 봄은 온 거지요. 발길이 분주해질 것입니다. 봄을 느끼러 가야 하고요. 아련하게 피어나는 추억을 따라 봄을 마중 가야 합니다. 이미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였네요.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펴시고 봄 햇살처럼 환하게 웃으며 하루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최진이 사랑에 빠졌어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난 그만 사랑에 빠졌어. 처음으로